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목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분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K배터리로 불리고 있는데요. K배터리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또 주목할 기업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양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준 이사님, 네, 한미 정상 이후 이제 K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망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 자리 잡을 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 관련돼서 또 쟁점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급성장할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국이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배터리 업계가 유럽과 중국에 비해서는 전기차 성장 속도가 미국이 다소 느리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2020년에는 30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거든요. 근데 중국과 유럽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이후로는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결국은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어서 공급이 현재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합작 투자 또 단독 투자로 해서 미국에 좀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배터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의 셀 메이커들이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셀 메이커들이 이 시장 점유율이 제로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마켓 시어를 늘린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실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현재 K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 미국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야 충만하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성장주가 조금 외면받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은 이제 어느 쪽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사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덕양산업은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네. 주요 이제 칵핏 모듈이나 크래시패드, 도어 트림 같은 것을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크래시패드가 현재로서는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 업체이기도 하고요. 신차 개발 계획부터 신차종에 들어가는 부품을 금형을 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덕양산업이 최근 배터리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덕양산업이 배터리 셀 자체를 이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배터리 셀들을 모아 만든 배터리 모듈을 이제 납품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배터리 모듈은 이제 배터리 셀을 이제 외부 충격과 열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개수의 셀을 묶어서 프레임에 넣은 이제 배터리 조립체고 모듈을 이제 여러 개 묶은 것을 배터리 팩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 팩이 전기 자동차에 탑재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그 자동차의 그 내장재 부품 이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2차 전지 팩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그래핀 쪽도 이슈가 되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덕양산업이 그래핀 관련주다. 라고 해서 그래핀 관련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도, 전기 전도도, 열전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리, 실리콘보다 이제 월등한 물성을 갖고 있는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소재입니다. 상용화가 될 경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이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래핀 나노 복합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래핀 소재로 덕양산업이 뭐 양산을 성공했다든지 개발을 완료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특허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특허 설명드릴 때 그 특허를 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복됩니다만 자동차 부품 회사 덕양산업을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들이 있고 또 이제 셀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모듈을 만들고 케이스를 가지고 팩을 만들고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의 강점은 어떤 건지 좀 변리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덕양산업은 이제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 셀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네. 이 케이스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배터리 자체의 강점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활용하기 위한 부품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시장은 효율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경량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 덕양산업은 이제 최근에 뭐 정부 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부품의 경량화 기술 연구를 진행을 해 왔었고요.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부품을 절감하고 스틸 소재를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는 등 공정 개선과 중량 절감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모듈뿐 아니라 배터리 팩 부분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죠. 배터리 모듈 부품과 관련해서 덕양산업이 사업 영향을 확대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이제 플라스틱 금속 가공 기술 쪽에 그 일가견이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 배터리 모듈 제작을 위한 더 가볍고 하지만 더 강한 새로운 소재 개발에 이미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생산된 배터리 모듈 케이스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상당한 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에 덕양산업에 이제 칵핏 모듈을 이제 내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칵핏은 계기판, 오디오, 에어컨, 환기장치, 에어백 등 자동차 운전석 주변에 있는 부품을 조립해서 이제 일체화한 부품입니다. 칵핏 모듈을 아이오닉 5에 공급하기로 계약되어서 공급 중에 있는데 계약 수준만 6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라고 하죠. 이 칵핏은 중량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 덕양산업이 칵핏 모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듈 단위로 공급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중량을 기존 대비 26% 낮춘 내장재 기술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덕양산업의 강점이라 한다면 결국 고강도의 경량화된 신소재 및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이제 패키징하면서 경량화한다는 게 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칵핏 모듈이나 칵킥 모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이제 이 운전석 쪽에 원래 이제 회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오닉 5에도 납품을 한다는 게 이제 조금 이제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셨고요. 이재준 이사님, 네. 미국 조지아주의 이 회사가 배터리 모듈 공장을 설립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배터리 모듈 공장을 그 잭슨 카운티 브라셀턴에 있는 공장에 설립할 예정인데요. 네. 총 그 투자 규모는 113억 원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이 배터리 모듈 부품이 이 고객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SKBA의 이제 현지 공장에 납품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이번 공장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은 SKBA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를 비롯한 현지의 전기차 생산 업체에도 배터리 모듈 공급에 대한 부품을 확대할 예정이 중에 있습니다. 네. 배터리 모듈 부품 외에도 현재 갖고 있는 이 각핏 모듈이나 도어 트림 패널 그리고 모듈 등 내장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간에 공급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는 주로 이제 어느 쪽하고 협력하고 제품을 납품하나요? 국내에는 다 들어가나요?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 네.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는 현재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덕양산업의 기술력과 관련해서 특허 상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덕양산업 이름으로 검색되는 특허는 네. 총 532개로 이 중에서 29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미국, 중국에도 소수의 특허를 출원하긴 하였는데 뭐 워낙 수가 적어서 해외 시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덕양산업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뭐 대략 한 1년에 30개 정도 출원을 하고 있다가 2019년에는 75개로 기존 대비 상당히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모치고 특허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 기술별 출원을 보시면은 차량 부속품, 내장재, 차량 자동차 관련된 특허가 이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최근 10년간 차량 부품 기술 관련해서 주요 출원인들의 출원 수를 좀 살펴보자면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가 1에서 3등 나란히 이제 하고 있었고 최소 1000개 정도 10년 동안 이제 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아우토리브 디벨롭먼트를 이어서 주식회사 경신이나 유라코퍼레이션 등 그 자동차 부품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4, 5등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성우하이텍, 쌍용, LG하우시스, 만도, 현대오트론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덕양산업은 10등 안에는 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출원수가 많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몇 년 뒤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IP의 정량적인 지표 다소 좀 부족하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양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양적인 부분이 부족한데 질적인 부분을 이제 메꾸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핀 제조 방법 관련해서 이제 특허가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그 발명의 명칭은 그래핀의 개질 방법, 이를 이용한 나노 복합 재료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이 저기 보이는 특허가 이제 그래핀의 개질 방법에 이런 특허인데 예. 울산대학교 동성하이켄과 공동 특허권자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협력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산화 흑연을 확원 환원해서 그래핀을 제조하고 알코올과 물 혼합물을 분산시킨 후에 반응을 시켜서 고성능 그래핀을 제조한다. 즉 그래핀을 좀 개질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특허입니다. 청구 범위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특허 청구항 소개는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상당히 좋아요. 넓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핀을 이제 메탄올이나 에탄올에 녹인 후에 강산 촉매를 넣고 열을 가열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래핀을 좋은 품질로 개질하기만 하면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되거든요. 이 방법으로 개질된 그래핀의 물성 효과가 정말 예측한 대로 우수하다면 상당히 고품질의 강력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제품이 이제 양산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아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덕양산업의 특허 현황을 자세하게 변리사님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어렵죠. 저희 코너의 이제 특징이고요. 자, 2차 자동차의 성장성, 그다음에 2차 전지, 덕양산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도 궁금하고 이재준 준사님 실적을 보면 다만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들이 2년간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실적 봐주세요. 네, 일단 이 자동차 부품주 네. 관련해서는 원래 밸류에이션 자체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로는 잘 분류가 되지 않는 업종이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배터리 쪽 이 요소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창호에서 좀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리뷰를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1조 2천에서 1조 3천억 정도 연간 3년 쪽을 봤었을 때 영업이익은 흑자도 30억 억대 또는 적자가 나거나 이렇습니다. 결국은 원가나 이런 판관비가 좀 많이 들고 있다라는 구조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는 수요는 앞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배터리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내 공급 부족, 쇼티지 때문에 결국은 원가 자체가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 요인이 되면은 결국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조금 이런 긍정적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 1Q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3,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34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연간으로 했었을 때 누적으로 2020년 영업이익이 53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봤을 때 33억 원이거든요. 결국은 연간 실적 영업이익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실적 모멘텀을 좀 받고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변리사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매출 구성 관련해서 보면 크래시패드에 대한 매출 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쪽이죠. 근데 지금 2021년 1Q로 봤었을 때 81%의 매출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이 애드업이 된다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각화가 되고 다양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있고요. 결국은 멀티플 상승 요인이 BMA에서 미국에서의 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지가 결국은 이 회사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니까 분기별로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돌아섰네요.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내면서 뭔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양새가
보이긴 합니다. 주가도 연초에 비하면 변동성은 있지만 꽤 레벨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 전망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이사님. 네, 최근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그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그 3월달 말에 2,000원대에서 그 후반에서 개인 순매수, 수급적으로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3,600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올린 부분들은 개인 수급 주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다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58,000주, 기관 4만 주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평선 관련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추이고, 그리고 5일선과 5일선이 21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또 발성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 기술적 지표 시그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2월 5일 전고점이 그 4,670원 선입니다. 재차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림을 벗고 나서 만약에 이 배터리 쪽 관련해서 실적 가시화가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은 전고점 돌파 가능 시나리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기업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덕양산업이었고요.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